정감을 준 사람은 아버지 한난호입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든 대전의 음악장학재단 면접장. 그날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장학생 지원자 도진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한정훈 이사장의 만년필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죠. 25년 동안 금기처럼 묻어둔 이름이 그의 귓가를 때린 순간이었죠. 심사위원들이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정훈의 시선은 청년의 얼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5년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5년 11월 겨울, 대전의 미래 산업음악장학재단 면접장이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는 옅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아노 장학생 지원자 이도진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재킷을 매만졌어요. 어머니가 어젯밤 새벽까지 정성껏 다려준 재킷이었죠. 그의 손에는 모서리가 달아빠진 자기소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구겨진 모서리를 펴는 그의 모습에서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대기실에는 총 6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 외에는 모두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 지원자는 최신 노트북을 꺼내 악보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지원자는 휴대전화로 여유롭게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불안한 기색은 쉬이 가시지 않았네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합격해야 해. 엄마 병원비 꼭 내가 책임져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암 투병 중인 어머니 강은하의 미납된 병원비 8천만 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미납된 병원비 8천만 원 때문에 2번이나 독촉 전화가 왔었죠. 도진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이마와 목덜미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다른 지원자가 명품 가방을 무심하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가벼운 소리였지만 도진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너 어디서 피아노 배웠어? 옆 지원자가 건넨 말에 도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고아원? 와, 대단한데. 나는 줄리아드 프리컬리지 나왔어. 그 말에 도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떨어져도 괜찮겠지 하지만 나는 이게 전부야. 면접장 문이 열리고 면접관이 이도진 학생 들어오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도진은 마치 결전을 앞둔 병사처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허리를 펴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면접장에 걸어갔습니다. 면접장에 한정훈 이사장이 들어섰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고닫고 은발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면접장 전체를 압도했어요. 정훈은 맞춤 제작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음표 모양의 금배지가 빛나고 있었죠. 그것은 평생을 음악 교육에 바친 그의 상징이었습니다. 정훈은 면접관들 사이를 지나 피아노 앞에 앉은 이도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은 면접장 전체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휘감았습니다. 도지는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들고 이사장과 눈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정훈의 눈빛에는 단순한 심사를 넘어선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네요. 25년 전의 기억들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한정훈 이사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고 힘이 있었어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직접 발굴해 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어요. 마치 과거의 수많은 음악가들을 떠올리는 듯 했죠. 벽에 걸린 졸업생들의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따라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명이 넘는 젊은 음악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지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지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음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능과 열정,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정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면접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삶의 전부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와도 같았네요. 도지는 이사장의 말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도 함께 뜨겁게 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멋지신 분이구나. 하지만 왜 어머니는 이 재단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면접관의 안내에 따라 이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어요. 피아노를 전공한 이도진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성장했습니다. 도진의 말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정훈 이사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죠. 고아원이라고 하셨나요? 한 심사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대전 소망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피아노 한 대로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습니다. 독학이요? 그럼 정식 레슨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악보와 연주 영상을 보며 혼자 연습했습니다. 정훈은 예기치 않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음악적 영감을 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지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사장의 질문은 그의 예상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네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스쳤어요. 이사장의 질문에 이도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답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피아니스트 한민호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이 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정훈 이사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마치 핏기가 싹 가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쿵,
쿵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동요가 물결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역력하게 드러났네요. 정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25년 전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손끝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어요. 민호 그 아이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럼 이 청년은 설마 극도로 혼란스러운 한정훈 이사장은 애써 침착한 척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겨우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한민호 피아니스트의 아들이라 혹시 어머니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정훈의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어머니 이름이 강은하 씨입니까? 그의 눈빛은 도진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은하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정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똑같은 이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그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쾅!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정훈은 그대로 면접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면접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어요. 면접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망연자실한 채 멍하니 서 있었네요. 저 때문인가요? 도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면접장에 작게 울렸습니다. 여성 심사위원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도진 씨 이사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래요. 면접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이사장의 반응이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내 어머니 이름을 듣고 저렇게 놀라셨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면접장 밖 복도에서 한정훈 이사장은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의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의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은하 내 딸이 살아있단 말인가.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 그리고 그 딸의 아들, 자신의 외손자가 바로 저 청년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서실장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25년간 정훈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였죠.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주게. 그리고 아니, 물만 가져와 즉시 가져오겠습니다. 김 실장은 재빠르게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정훈이 물을 마시는 동안 김 실장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발생 주시 요망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이사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사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괜찮아. 잠깐 놀란 것뿐이야. 면접은
다른 심사위원들이 마저 진행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간신히 진정한 한정훈 이사장이 면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의 시선은 이도진의 손가락에 고정되었습니다. 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말에 도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 멜로디는 섬세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감정의 기복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훈의 가슴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깊은 후회로 술렁였습니다. 도진의 피아노 연주가 25년 전 사라진 한민호의 연주를 기이하게 겹쳐 보이게 했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이 박자, 이 감성 민호와 똑같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딸 강은하의 연주 또한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 같았죠. 은하도 어릴 적 이 곡을 즐겨 연주했었습니다. 민호의 터치, 은하의 감성 둘 다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깊은 고뇌로 가득 찼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면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여성 심사위원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도진 씨 독학으로 이 정도 실력을 갖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한민호 피아니스트는 제 제자였습니다.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아버지의 스승이셨다고요? 그렇소, 아주 뛰어난 제자였지요. 아니, 제자를 넘어선 그는 정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내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였소. 도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면접이 끝나자마자 한정훈 이사장은 비서실장 김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사장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정훈은 김 실장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이도진 군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게. 아주 상세하게 말이야. 정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찻잔을 꽉 쥐었죠. 특히 25년 전 실종된 한민호와 내 딸 강은하의 행적, 그리고 이도진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쳐야 해. 한민호가 정말 그 사고로 사망했는지, 강은하가 그 후 어떻게 지냈는지, 이도진은 그 둘과 어떤 관계인지 모든 것을 알아내게. 김 실장은 이사장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이사장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온 김 실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5년 전 사건 관련 조사 시작됨. 모든 증거 재점검 필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이에 필요시 처리 가능. 김 실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둡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정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25년 전의 비극적인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25년 전 벚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던 어느 늦은 봄날 재단 별관 1층 연습실에서는 건반이 부서질 듯 격정적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피아니스트 한민호였습니다. 낡은 악보 위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음악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방음문이 열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온 봄 햇살과 함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딸 강은하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흑백이었던 연습실에 색채가 입혀지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들어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아노 선율보다 맑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연습 시간이 끝났나요? 전 새로운 장학생 한민호입니다. 민호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은하가 부드럽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전강은하라고 해요. 이사장님의 딸이에요. 순간 민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흐르던 땀방울마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재단의 절대 권력자인 이사장의 딸. 그는 엉거주춤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의 따님이시라고요? 그의 경계 섞인 목소리에 은하가 피식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피아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특별 대우나 깍듯한 인사 같은 건 질색이거든요. 그녀가 민호의 옆 건반을 톡 하고 눌렀습니다. 여기선 그냥 똑같은 음악가로 대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 봄날 흩날리는 꽃가루처럼 가볍게 하지만 운명처럼 무겁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방금까지 귓가를 맴돌던 봄날에 피아노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어두운 천장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꿈속의 두 사람은 너무나 눈부시게 웃고 있었지만 정우는 그 행복의 끝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 처참한 비극의 결말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장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 쥔 두툼한 서류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지시하신 이도진 군의 뒷조사 결과입니다. 정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김 실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이도진 군의 어머니 강은하 씨 25년 전 실종 처리된 따님 강은하 양과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정운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들이마시던 숨이 폐부에서 딱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뭐라고? 유전자 검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만
병원 기록과 과거 지문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현재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말기 암 환자로 입원 중입니다. 정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체액 마이너스 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찬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김 실장을 아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쿵, 쿵, 쿵 귓가에 들리는 건 자신의 맥박 소리뿐이었습니다. 은하가 살아있었다고? 내 딸이 그런데 암이라니 죽어가고 있다니. 25년이라는 긴 세월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었던 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세상 끝자락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환희보다 더 큰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정훈이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자 김 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정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잔인한 진실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훈이 붉어진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말해. 더 나빠질 게 뭐 있겠나? 당시 화재 사고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핵심 서류들이 유실되거나 정교하게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조작? 누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서류를 조작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조서가 폐기된 정황이 있고 현장 감식 보고서의 일부 페이지가 뜯겨나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의 가장 마지막 장, 붉은 형광펜이 칠해진 금융, 거래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결정적으로 25년 전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재단 비상예비금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5억 원입니다.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기록은 이중장부로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25년 전에 5억 원. 그것은 누군가의 입을 막거나 도피를 돕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거액이었습니다. 5억이라고? 내가 승인하지 않은 돈이 어떻게? 그래서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재단 재무 라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사장님을 제외하면 단 3사람뿐이었습니다. 정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을 앗아간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의심,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이 믿었던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 정훈은 깨진 찻잔 조각을 밟으며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네, 이사장님. 내 딸이 살아 돌아왔는데 누군가는 떨고 있겠군. 정훈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서늘했습니다. 마침내 이도진은 장학재단, 장학생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기쁨에 찬 얼굴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강은하에게 달려갔습니다. 늦은 저녁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마자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대전 미래산업음악장학재단에 합격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은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장학금도 3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이 뭐가 중요해. 도진아, 제발 그곳만은 안 돼.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도진아, 넌 몰라. 그곳은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도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하는 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네요. 제발 그곳엔 가지 마.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무 아플 거야. 병실에는 비통한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강은하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25년 전의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명 피아니스트 한민호와의 운명적인 사랑. 첫 만남은 재단의 작은 연습실이었습니다. 민호의 음악은 은하의 영혼을 사로잡았었죠. 당신의 연주는 제 마음을 울려요. 정말요? 당신도 음악을 하시나요? 네, 피아니스트입니다. 아버지가 이 재단의 이사장이세요. 재단 이사장님의 따님이시군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져 갔지만 아버지 한정훈 이사장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감히 저런 하찮은 놈과 무명 피아니스트 따위와 아버지의 싸늘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어요. 아버지, 민호 씨는 훌륭한 음악가예요. 재능도 뛰어나고 성실하고 닥쳐. 재단에 기생하는 무명 피아니스트 따위와 내 딸이 어울릴 순 없어. 당장 헤어져. 아버지,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너는 재벌 2세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을 더 높여야 해. 결국 한민호는 의문의 화재 사고로 실종되고 말았죠. 은하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 이도진. 하지만 시어머니 송영주 여사의 협박은 잔인했습니다. 내 아들은 우리 집안의 수치다. 당장 고아원에 보내지 않으면 너희 모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송영주 여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제발요. 시끄러. 내가 선택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둘 다 죽거나. 은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겨야만 했어요. 갓 태어난 아들의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 비통한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도진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네요. 어머니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도진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헌신과 음악을 향한 단호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도진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병원비도 제가 책임질 거고요. 도진아, 넌 몰라. 그 재단은 내 아버지를
죽인 곳이야 뭐라고요?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전날 밤 민호가 전화했었어. 누군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재단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얼마 후 화재 사고가 났고 민호는 사라졌어. 어머니의 눈물 어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진은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피아노로 꼭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진실도 반드시 밝혀낼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그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도진의 평생의 꿈이었죠.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도진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뜨겁게 타올랐네요. 제발 조심해. 그곳에서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위험해. 은하의 마지막 당부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회장이 탄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도심을 빠져나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한정훈 이사장의 시선은 차창 밖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25년 전 과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그가 놓쳐버린 세월의 파편들 같았습니다. 김 실장 정훈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자네는 25년 전 그 봄날을 기억하나? 벚꽃이 유난히 흐드러지던 그의 보물 운전대를 잡은 김 실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재단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었지요. 그래, 자네도 나도 그리고 그 아이들도 모두 젊었지. 정우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차가운 차창에 그의 입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완고했어. 한민호 그 친구의 재능은 누구보다 아꼈으면서 정작 내 딸이 그 재능을 사랑하는 건 용납하지 못했지. 재단의 격에 맞지 않는다며. 이사장님, 내 알량한 자존심과 어리석은 고집이 그 찬란했던 아이들의 봄을 짓밟아 버렸어. 모든 걸 망친 건 바로 나야.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정훈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조여들었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복도 끝 가장 깊숙한 병실 앞에 정훈이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묵묵히 뒤를 지켰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앙상하게 말라버린 한 여인이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하지만 정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강은하였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은하의 시선이 문 앞에 선 노신사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뱉은 가냘픈 한마디. 정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은하야.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이름 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정훈이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마른 손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탁! 은하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정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오지 마세요. 은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야 오셨어요. 도대체 왜? 그녀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떨려 나왔습니다. 25년이에요. 아버지, 25년. 제가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았는지 아세요? 민호 씨가 사라지고 내 아이 도진이마저 빼앗기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던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정우는 딸의 절규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은하야, 정말 미안해. 이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널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정우는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딸의 야윈 손을 다시 잡고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딸의 손이 그의 눈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은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25년간 가슴에 맺혀 있던 비극적인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호 씨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정훈이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고 전날 밤이었어요. 민호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재단의 비밀을 알아버렸다고요. 비밀이라니? 은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훈을 전율케 했습니다. 재단 예비금 횡령 문제였어요. 민호 씨가 우연히 이중장부를 보게 됐는데 거액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걸 알았대요. 그걸 밝히려다가 정훈의 머릿속에 며칠 전 김 실장이 보고했던 사고 직후 인출된 5억 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화재가 났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제발. 민호 씨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입을 막으려고 납치한 걸 수도 있어요. 은하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처절한 고백은 정훈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반대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더 추악하고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딸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픔을 넘어 무서운 결의로 번뜩였습니다. 알았다. 은하야, 내가 이 못난 아비가 다 밝혀내마.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의 곁에 더 있어주고 싶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 반드시 너와 민호 그리고 도진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서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 그때까지만 버텨다오. 제발. 정우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딸의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창백해진 이사장의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내 지금 당장 재단 감사팀을 소집해. 25년 전 그날 예비금에 손댄 놈들 쥐새끼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 내 모든 걸 걸고 그놈들을 잡을 거야. 정우는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지독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정훈 이사장은 이사장실에 홀로 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딸에게서 들은 비극적인 진실과 김 실장의 보고서가 그의 손에 쥐어 있었죠. 보고서의 글자들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내 어리석은 고집이 은하와 민호의 사랑을 갈라놓고 결국 민호를 잃게 하고 내 손자마저 고아원에 보내게 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정우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여 괴로워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네요.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사장실에는 그의 비통한 울음소리만 애처롭게 울려 퍼졌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한민호와 강은하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민호야, 은하야, 미안하다. 이사장은 집으로 돌아와 송영주 여사에게 김 실장의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았죠. 송영주 여사, 당신이 25년 전 강은하의 아들 이도진을 고아원에 보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운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보고서를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내 손자를, 내 피부치를 고아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송영주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역력하게 드러났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울리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내 손자인데. 민호 같은 무명 피아니스트의 자식이 우리 가문을 더럽힐 순 없었어요. 게다가 그 남자는 재단에 비리를 캐려고 했어요. 정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민호의 일에도 관여했단 말이오? 송영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정우는 분노에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말하시오. 난 김 실장에게 부탁했어요. 민호를 설득하라고. 은하와 헤어지라고. 그게 다입니까? 송영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하게 울렸네요. 한정훈 이사장은 이도진을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정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도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사장 앞에 앉았습니다. 정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진아,
너는 내 딸 강은하의 아들이자 내 외손자다. 도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한민호는 내 제자였고 나는 너희 부모의 사랑을 반대했었다. 정우는 송영주 여사의 거짓말, 한민호의 실종, 그리고 모든 비극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도진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건 외할머니가,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는 제 존재를 모르셨다고요? 미안하다, 도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더라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했더라면.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위협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나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김 실장이 조사 중이니 김 실장이요? 도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김 실장은 25년간 나를 보좌한 충직한 비서야.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도진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출생의 비밀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실종을 알게 된 이도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진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제 두 눈으로 직접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외할아버지 한정우는 도진의 굳은 의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도와주마.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보자.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겠구나. 강은하는 아들의 결심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도진아, 조심해야 한다. 진실을 파헤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만약 정말 누군가 내 아버지를 해친 거라면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이도진은 아버지 한민호가 실종된 화재 사고 현장과 관련 자료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25년 전의 비극적인 장소를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터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도진은 오래된 신문, 기사와 경찰 기록을 뒤지며 작은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그는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죠. 그러던 중 화재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증거 보관소에 2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1999년 3월 15일, 오늘 재단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예비금 계정에서 5억 원이 인출되었는데 용도가 불명확하다. 이사장님께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이사장님의 서명이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다. 김 실장을 조심해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수첩을 경찰에 도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 실장 당신이었구나.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아버지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도진은 재단으로 돌아와 김 실장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김 실장은 막 입사한 신입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인사 기록에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왜 그의 기록이 이렇게 부실하지? 학력도 불명확하고 이전 경력도 없어. 도진은 재단의 오래된 회계, 장부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5년 전 화재 사고 직후 김 실장의 개인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김 실장에게 돈을 준 거야? 송영주 여사일까? 도진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정훈 이사장과 이도진은 병원에 입원한 강은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어요. 도진은 어머니의 수척해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다정했네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도진의 목소리는 울컥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을 찾았어요. 수첩?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화재 사고 전에 쓴 수첩이요. 거기에 김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훈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실장이? 무슨 내용이었나? 도진은 수첩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럴 리가. 김 실장이 25년간 나를 속였단 말인가. 강은하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오열하며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네요. 정훈 역시 딸과 손자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로소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도진아, 조심해야 한다. 만약 김 실장이 정말 내 아버지를 해쳤다면 너도 위험할 수 있어. 은하의 경고에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도진아, 우리 함께 김 실장을 조사하자. 25년 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 정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강은하의 암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한 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의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들과 아버지를 다시 잃을 위기에 처한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진아, 아버지 미안해요. 은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병실에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훈과 이도진은 은하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네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제가 최고의 의사를 찾아볼게요. 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하야, 아빠가 있다.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야. 정훈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진은 재단의 지하 보관소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깜깜한 복도를 손전등 하나만 들고 걸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25년 전이 CCTV 테이프가 있을 거야. 보관소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테이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도진은 1999년 3월 날짜가 적힌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나왔습니다. 재단 본관 복도라고 적혀 있었죠. 도진은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찾아 재생했습니다. 흐릿한 화면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버지. 화면 속 한민호는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김 실장?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김 실장이 한민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한민호는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민호를 위협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한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민호가 저항했고 둘은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한민호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날짜의 테이프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보관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진 군,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진은 재빨리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김 실장님, 이게 대체 무슨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천천히 보관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 테이프를 보았구나. 참 곤란한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한민호 씨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한정훈 이사장의 비자금 문제, 재단의 비리. 그가 입을 열었다면 재단 전체가 무너질 뻔했지. 김 실장의 고백은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건가요? 죽였다는 건 오해야. 난 그저 협박하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가 저항했고 사고가 났지. 그가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어. 그래서 화재를 일으킨 거군요. 증거를 없애려고. 똑똑하구나. 그래. 송영주 여사가 나에게 부탁했어. 한민호를 처리하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난 이 자리에 올랐지. 25년간 잘 살아왔어. 도진은 분노에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도진 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약한 자는 밟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지. 김 실장이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현명하게 행동하게. 이 테이프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25년이나 지난 증거인걸.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퍼뜨리면 내 어머니도 위험해질 거야. 어머니를 위협하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충고지 조용히 지내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하지만 도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전화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당신의 고백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도지는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 녀석이 김 실장이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관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 실장, 한정훈 이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 외할아버지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었죠. 한정훈 이사장은 도진의 신고를 받고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은 체포되었고 25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실장은 송영주 여사의 사주를 받아 한민호를 협박하다가 실수로 그를 다치게 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화재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영주 여사도 공범으로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저는 그저 우리 가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재판장은 김 실장에게 살인죄와 증거, 인멸죄로 징역 25년을, 송영주 여사에게는 살인 교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송영주 여사는 병실에 강은하와 이도진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하야, 도진아. 내가 너희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25년 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거짓말로 인해 딸과 손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모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민호를 죽게 했어. 내 욕심 때문에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어. 은하와 도진은 송영주의 눈물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응어리가 풀리며 화해의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고통받으셨다는 걸 알아요. 도진의 말에 송영주는 더욱 크게 오열했습니다. 송영주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네요. 가족 간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사랑이 싹튼 덕분일까요? 강은하의 병세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환자분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은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훈 이사장은 사위 한민호 피아니스트를 기리는 한민호 음악 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며 속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단은 이제 한민호의 음악 정신을 기리고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진정한 희망의 공간이 되었어요. 첫 번째 한민호 추모 음악회가 열린 날 이도진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민호를 추모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한민호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죠. 도진은 아버지의 영혼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도진은 깊이 인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 전 제 아버지 한민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객석의 어머니 강은하와 외할아버지 한정훈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 도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은하, 이도진, 한정훈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도진은 외할아버지의 재단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갔어요. 은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정우는 손자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재단 운영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음악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네요. 1년 후 이도진은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시상식 무대에서 도진은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제 아버지 한민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저를 받아주신 외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은하와 정훈이 박수를 쳤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무대 위 도진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그는 객석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당신의 음악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단의 정원에는 한민호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의 동상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한민호 음악을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한 음악가. 그의 정신은 영원히 이곳에 살아 숨쉰다. 도진은 매일 아침 이 동상 앞에 서서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실로 향하는 도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희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민호의 음악은 그의 아들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